안녕하세요. 봉당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아우,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한가 보니까 우리 오행자 이사님이 2009년, 2010년에 제가 부천에서 이제 센터 운영할 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사. 그래서 친교 이사의 이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사가 왜 이사인가 보니까 2009년, 2010년에 그 정동문 코치의 스피치 NLP 체면의 문화를 그대로 이사를 시켰구나. 그래서 이사가 아닌가. 자, 여기 분위기를 멋지게 이끌어준 우리 오행자 친교 이사님, 그리고 또 이 소중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서울역에서 우리 봉숭아 우승 줄수 있을 때,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NLP 훈련을 지도를 했고, 그 이전에는 우리 불광동에 우리 봉숭아 교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불광동? 불광동은 완전 이제 초창기죠. 그 초창기부터 제가 서울역까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총장님의 마인드, 또 꿈, 비전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친정집에 돌아온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두 분께 우선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멤버는 그 2015년보다 좀 많이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가치가 흐르는 정말 멋진 우리 봉숭아학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저를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 이름 정동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박아드리면 좋겠죠? 네. 그래서 확 박아드리기 위해서 이름 삼행시 인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문의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길에 뜨는 태양처럼 동방의 햇불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시대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사랑하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정동문이라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값을 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값을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 크게 부르면서 동문아 사랑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동문아 사랑해! 자, 동문아 사랑해. 동문이는 저거 여러분 자신 이름 부르세요. 자신. 자, 자기 이름 크게 부르면서 천정이 무너지도록 동문아 사랑해! 시작. 네,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에 저는 마력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 이름에 어떤 에너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행자 이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2009년, 2010년에도 똑같은 이름 삼행시를 했어요. 이 이름 삼행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동길에 뜨는 태양처럼 저는 태양이 되고 싶거든요. 태양. 근데 태양은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자,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변화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상담의 전문가고요. 그래서 체면치료, NLP 치료, EFT, 시간선 치료,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심리치료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한 5,000명 이상 임상을 한 것 같아요. 5,000명 이상 했으면 좀 많이 했습니까? 네. 사람 딱 보면 알죠, 그래서. 그래서 하루에 거의 평균 한 3명 이상을 계속 제가 임상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요즘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과식, 폭식, 비만, 참 많습니다.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또는 파킨슨병, 암, 당뇨. 요게 다 그 마음에서 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태양. 동방에 햇불처럼 이제 하니까, 햇불은 어떤 느낌 들으세요? 햇불? 자, 햇불은 막 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승구자. 자, 따라 승구자. 개척가. 자,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 성창원 총장님 같은 분이 바로 개척가 승부자죠. 자, 지난 6년 전에 이 봉숭아학당을 시작하면서 지금 전국 몇 개 지역입니까? 자, 아마 한 6개 지역은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5대학 6대주에 이 봉숭아학당을 진출시킨다 이제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 네. 우리 총장님 웃음 힐링을 통해서 이제 5대 6대주를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NLP 마음 면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국을 제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 신림동, 마곡동 그리고 창원, 부산 또 전라도, 광주까지 이렇게 제가 한 6개 지역을 돌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 대도시에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전이 뭐냐면은 이 NLP 변화 힐링의 문화를 대한민국 전체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대중화시킨다 이런 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막 이게 자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짜고 먹고 수동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 이제 무는 뭐냐면요. 문제를 뛰어넘어. 자, 문제를 해결하고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뛰어넘어. 자, 여러분들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물이에요, 우물. 자, 우물에 개구리가 빠지면 문제는 어떻게 볼까요? 자, 우물에 빠진 개구리는 우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울증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대인 공포증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떤 인생? 가난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으로 가야 된다. 모든 인간은 위대하다. 나에게는 위대한 그 거인이 잠들어 있어. 자, 나에게는 위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다. 자, 모든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고 경쟁하는 인생도 아니고, 네? 우리가 남들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기죽고 주눅 들고 이렇게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자, 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자, 나는 삶의 예술 작가입니다. 자,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다. 자, 다시 크게.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다. 자, 삶의 예술 작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독특하고 고유하고 자기만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자기 달란트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끄는 변화 코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나와서 이런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 오행자 여사님 참 잘 알고 있지만요. 참 어릴 때 너무 비참했어요. 10남의 막내로 태어나서 시골 산골 동네에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세 집밖에 안 사는 그 산골 동네에서 초등학교까지 6km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이런 공포증이랑 공포증은 다 갖고 살았고요. 그래서 소심하고 불안하고 학교에 가면은 항상 착하고 얌전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자, 이렇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반에 1등을 했어요. 이게 공부가 좋아서 1등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만 한 거예요. 자, 그런 제가 이제 지금 변화 코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변화 코치가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연주를 할까 싶어요. 자, 이 하모니카 연주가 이제 좀 중요한데,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자, 어머니 한번 보세요. 어머니. 자, 어머니 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눈에 눈물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10대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애들이 나는 뭐 저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꿈이 있었다면은 저는 꿈이 뭐냐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것이다. 우리 엄마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그것도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10년 동안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저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자, 위에 형님이 서울대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로 가다 보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엄마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경남 진주라는 도회지에 나가서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식모살이 10년을 됐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가서 공장의 공순이가 되어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자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 우리 누나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참 여자들이 참 많은데 여자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대한민국 여자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 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들이 참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자,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시작.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우리 누나를 생각하면 너무 참 고생을 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자 인생을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자,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 연주할게요. 네. 자,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이제 이런 가사처럼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시련. 그러면서 저희 삼남매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이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불 끈지면서 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어머님 작별하던 정거장에서 눈물로 맹세하온 사나이 결심 한시런들 잊으리까 어머님 안심하소서 고향길 떠나올 때 검은 외투에 사랑은
끌어주신 어머님 손길 그 사랑 가슴 깊이 생각할 때 한시름들 허탕하게 지내오리까 어머님 안심하소서. 자, 3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부터 집에 돈을 갖다 쓴 적이 없었고요.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을 제가 다 벌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한테 모든 결혼 자금을 다 대주면서 결혼을 했었고 거의 자수성가를 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저게 어릴 때 저 모습입니다. 어때요? 우리 엄마가 이제 엄마 이야기를 좀 계속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동사를 짓다가 경남 진주로 식모사를 떠났어요. 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3시 반차를 타고 경남 하동옥 쪽이라는 그 동네에는 하루에 딱 2대 정도 버스가 다닙니다. 3시 반차 하면은 중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한 4시 정도 되거든요. 마라톤에서 열심히 뛰면은 3시 반이 될까 말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5리길을 그때 막 달리기를 했어요. 진주로 가는 우리 엄마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서 우리 동네 집에 막 그 오기 이전에는 모퉁이가 있거든요. 모퉁이를 도는데 3시 반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 엄마가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추석 때까지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밥을 해 먹고 교복을 빨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를 다녔었죠. 근데 엄마 없이 도시락을 싸가면 어떤 도시락을 쌌을 것 같아요? 김치 깍두기에 보리밥에. 저는 이제 67년생인데 제가 근데 중학교 1학년이 80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을 막 펼쳐놓고 같이 반찬을 나눠 먹는 이런 문화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문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죠. 저희도. 근데 다른 친구들은 오뎅, 뭐 계란 후라이 막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네, 소세지. 소세지. 네. 나는 김치 깍두기잖아요. 네. 창피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이지. 무슨 마음이니까 지금 근데 나중에는 도시락을 안 싸가게 되더라고.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친구들이 다 도시락 먹고 나서 다 끝날 즈음에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밥 먹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을 소풍날이었어요. 가을 소풍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냥 도시락을 싸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김밥도 싸야 되고 계란도 삶아야 되고 예, 사이다에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싸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시락을 안 싸갔네. 그래서 이제 소풍 가서 이제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빨리 점심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보셨어요. 바로 이 선생님. 자, 뒤에 보여줄까요? 이분이 젊었을 때가 이제 이런 얼굴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싶어요.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멩이는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다리를 짓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은 돌멩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는 그 쓰임새를 선택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니는 인간이다. 니는 인간이야. 인간은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인생을 살 것인지 뒷골목 깡패 같은 범죄자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엄마가 희생을 하고 누나가 희생을 하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공부 안 하고 응?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면서 아니면은 남의 돈을 도둑질하면서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래? 아니면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래?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시작.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그리고 삶의 예술 작가라면 그리고 삶의 예술 작가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엄마 외에, 가족 외에 밖에서 처음으로 그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경남 진주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전학을 가면서 모든 새 공책, 새 교과서 첫 페이지에 이 질문을 썼습니다.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까? 처음에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1, 고2, 고3, 5년을 지나면서 제 가슴 속에 뭔가 뭉클거리면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아,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시련, 고통, 역경 속에 태어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어이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땐 열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보리라. 자, 아직 박수 치면 안 돼요. 2절까지. 세상을 원망하면서 울던 때도 있었건만 나는 새도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날아가는데 남아 일생을 어이타 연기처럼 헛되이 흘려보내랴 이 목숨 연기같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등불을 남겨두리라. 제가 노래를 참 그거 잘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래를 이제 왜 부르냐면은 이 노래에 제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못 부르는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보겠습니다. 자, 노래는 잘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는 내 마음을 담고 내 감정을 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그 노래도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에 우리 총장님이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은 제가 아코디언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을 제가 이제 수준급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좀 연주를 합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애환이 좀 담겨 있는 노래를 연주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꿈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뭐 또 한 몇 년 후에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노래를 부르기보다 연주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기대의 박수.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꿈을 심어주고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가 봉숭아학당에서 NLP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재동에서 NLP 강의를 할 때 이분이 올라오셨어요. 저한테 NLP를 배우겠다고 충북 음성에서 6개월을 다니면서 NLP를 훈련을 했고요. 제가 직접 NLP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혜숙 이사님이 같이 NLP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 임혜숙 이사님은 이걸 잘 알고 있죠. 네. 자, 저는 이제 그 비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사명서를 읽고 제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변화 코치와 NLP 마음 성형가의 역할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참자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피치 NLP 세면 통합 변화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제를 뛰어넘어 개인과 조직의 위대함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위대함. 이제 문제를 뛰어넘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모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한 제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기준을 좀 높이고 여러분들만의 그 달란트, 위대함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인생의 기준을 한번 높여보자. 자 인생의 기준을 높이라 시작. 자 이건 아니야. 정말 이 인생은 돼야 돼.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편안해지거든요. 우리 쇼생크의 탈출 보면은 처음에는 교도소가 힘들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도소 안이 편안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 없이 평범하게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편안해요. 그래서 인간은 도전을 멈춘다. 기준이 필요해서. 자, 이건 아니야. 시작. 이건 아니야. 자,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 이거 아닌 인생을 좀 생각해봐요. 돈이 없는 인생, 집 밟히는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 정말 싫죠? 네. 이거 벗어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시작.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자, 이 정도의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키라. 시작.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라. 보통 사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할 수 없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내 인생 끝났어?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다면 또 할 수 있죠. 우리 총장님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행자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만 좀 그렇지만 우리 오행자 선생님이 2009년, 2010년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게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자, 여러분들 같이 좀 박수 좀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총장님이, 우리 오행자 이사님이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네.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그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오행자 이사님이 또는 총장님이 또 어떤 사람이 역할 모델이 되었어.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정말 사라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래요?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네. 자, 과거의 프로그램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과거에 타성에 질려서 그 안전지대에 빠졌어.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돼요. 우리는 개가 아니거든요. 개는 프로그램에 설정된 대로 반응할 뿐이에요. 개는 종소리에 침을 흘릴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I am a programmer. 나는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긍정과 사랑과 꿈과 희망의 프로그램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게 새롭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벗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경화를 극복해야 돼요. 경화라는 건 뭐냐면 굳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아는 거 있습니까? 동맥경화는 알죠? 자, 동맥경화는 혈관이 굳어 있습니다. 혈관이 굳어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뇌경색 되겠죠? 자, 심맥경화라는 게 있어요. 심맥. 자,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마음에 병이 생긴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굳어서 마음에 그 어떤 흐름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가식적이고 이미지 관리하고 포장하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 있죠. 인간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표출을 해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내가 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내가 된다. 나 자신을 100% 표출했을 때 그 100%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병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헬렌 켈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위대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스승도 좋고 코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흐르도록 하자. 자,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인맥경화. 시죠. 인맥경화. 사람 관계가 막혀 있으면 또 이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맥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는 사람을 계속 넓혀 나가야 돼요. 과거의 인맥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앞으로 알아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총장님이 인맥의 왕인 것 같아요. 인맥의 왕. 인맥 수집가. 맞습니까? 네. 자, 총장님을 본받자. 시작. 총장님을 본받자. 자, 인맥 수집가. 인맥 수집가. 예. 자, 인맥을 수집하고 이게 인맥의 힘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절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독거 노인들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독거 노인들이 빨리 병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혼자. 그러면 우리가 동탁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매주 월요일만 나와야 됩니까? 네. 네, 박수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몇 개화. 돈 몇 개화는 뭘까요? 자, 돈이 흐르지 않을 때. 돈의 흐름이 끊겨 있을 때 이제 개화가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원신 시대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아들 공부도 못 시키지, 결혼도 못 시키지, 집세도 못 내지. 그렇죠? 그래서 돈이 흘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영맥개화 들어보셨나요? 예, 영혼이 흘러야 되는데, 영혼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영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와 그 연대감, 유대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영맥경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맥경화에 걸리지 않는다. 나누는 삶. 자, 원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뭔가를 도와주게 될 때 내가 더 큰 행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향수와 같은 게 향수. 향수를 나한테 뿌리면 향수는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네. 근데 나한테 뿌리지 마.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향수를 막 뿌리는 거지. 그럼 그 향수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그래서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천년 이상 변함이 없어요. 행복하려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예, 정말 맞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갖고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5가지 통합 건강에 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체 건강에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에 자아. 그다음 사회적인 건강에 소통, 첫 만남. 영적인 건강에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을 갖고 경제적 건강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 5가지가 다 건강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통합적인 그 건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병이 왜 생기는가를 보면요. 병은 면역체계 약화되죠? 자, 면역체계가 왜 약화될까요? 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요. 스트레스는 왜 강하게 받을까요? 자아가 약해, 자아. 즉,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어릴 때 부모나 권위자들한테 너무나 강도 높은 꾸지람이나 이 폭력적인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듣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탄수화물 중독이나 술이나 담배나 과로나 운동 부족으로 가요. 그럼 또 이게 면역력이 약화시켜져요.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또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외롭죠. 자, 삶의 의미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의 밸런스가 깨지는데요. 우선 면역은 과소 반응, 과잉 반응, 이 자가 면역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학술적인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5천 마리 암세포가 생긴다.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자, 면역력, 즉 면역세포 중에 NK세포, 이 NK세포라는 것이 암세포를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NK세포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 그래서 암에 걸리고 대사포진 박테리아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도 보면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과잉 반응. 마치 과잉 반응 이런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자, 발표할 때 힘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다 훈련되어 있나 보다. 다른 데 가면 보통 한 반 정도는 손을 드는데 대단하네요. 자,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우, 근데 이제 발표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편안한 일이에요? 편안한 일이에요. 원래 편안한 일이 맞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앞에 나오면 긴장되고 떨리고 후들거리고 막 말이 안 나오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 발표 과민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이제 몸도 그렇단 말입니다. 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먼지 꽃가루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나중에 천식, 비염, 알레르기 이런 반응이 온다면 이건 뭐예요? 바로 과잉 반응이에요.
이게 면역이 이렇게 이제 과잉과 과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가 면역이 되는데, 즉 자가 면역은 IQ가 저하돼가지고 자기 정상 세포를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 만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보면요, 바로 이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줘야 되겠죠.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자아 정체성,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체면치료나 NLP나 이런 것들이 같이 훈련되면 참 좋겠어요. 웃음도 참 좋아요, 웃음. 웃음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잘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자, 첫 만남. 이번에 제가 소개할게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외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랑의 인간관계를 만들기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조시원 상무님하고 임혜숙 이사님이 와 계세요. 여기는 뭐냐면 인체 정화를 하는 분들이에요. 자, 인체 정화라는 건 뭐냐면은 몸을 대청소한다. 자, 몸을 대청소한다. 시작. 몸을 대청소한다. 여러분들 집을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안 하고 1년 동안 살면 어떻게 돼요, 집이? 쓰레기장이 되죠. 자, 내 몸을 대청소를 안 하고 1년 동안 계속 술 마시고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렇게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몸도 대청소를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되면 이제 면역이 강화되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whatever you think you are, you are more than that. 자,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강하게. 모든 사람은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질, 자원이 있죠. 근데 우리가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몸에 병이 생긴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타고난 모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해서 최고의 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한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음을 연구를 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뭐 연구 자료인데요. 자, 태도라는 게 뭐냐면 attitude죠. attitude를 숫자를 하나씩 다 더해본 겁니다. A는 1, T는 20 이렇게 100이 나온 거예요. 100. attitude라는 게 10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태도가 100이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태도가 100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마음의 태도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attitude라는 이 단어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20세기 초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 사랑.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나를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나 사랑은 돈과 같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5만 원을 빌려주고 5만 원을 빌린다.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하죠? 네, 돈이 10억 정도 있어, 10억.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 10억 정도 있는데 5만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어때요? 자, 10억을 가진 사람은 5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도 그래, 사랑도. 자, 나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힘들겠죠. 네, 내 사랑이 이 정도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비난, 비판, 부정적인 평가. 느낌 어때요? 아무 느낌 없죠. 마치 이런 원리예요. 의왕 속에, 자, 이 정도 의왕입니다. 자, 의왕에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 확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의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질 뿐만 아니라 막 물결이 막 치겠죠. 파문이 일겠죠. 근데 큰 호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강당보다 훨씬 더 큰 호수. 큰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어떨까요, 그때는? 파문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자,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이 의왕 같은 작은 마음이냐, 자, 호수처럼 큰 마음이냐에 따라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의 그 파문은 달라진다.
그 마음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크기를 이 의왕에서 큰 호수로 키워주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을 키우면은 의왕에서 호수로 커지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련, 고통, 역경,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죠. 자, 우리 삶은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은 돌멩이에요. 이 안 좋은 일 돌멩이가 내 마음속에 돌멩이를 확 던지는 거지.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의왕같이 작다면은 내 마음은 파문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상처가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최진실 자살했죠? 이번에 전미선 자살했죠? 왜 자살을 할까? 그 파문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던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전혀 느낌이 없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럼 돌멩이를 던지는 게 문제예요? 돌멩이를 던져도 내 마음의 파문이 일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네, 파문 일지 않도록 하는 이 마음이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 이 마음을 키우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모든 것은 나 사랑에 달려있다. 그게 시작. 모든 것은 나의 사랑에 달려있다. 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건강과 에너지 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사랑의 인간관계, 경제적 성취, 가치는 목표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나 사랑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 원하십니까? 네. 건강과 에너지 원하시죠? 네. 자, 좋은 인간관계 원하시죠? 네.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네.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자기를 이해를 하면서 자기답게 살고 싶죠? 네. 성취감 느끼고 싶죠? 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면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다 일어서세요, 빨리. 지금부터, 자, 나를 사랑하는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 안에는 사랑의 타이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타이어. 자, 사랑의 타이어에, 여러분 자전거 바람 넣어봤습니까? 네. 자, 이렇게 넣었죠? 네. 지금 바람 넣는 겁니다, 바람. 네. 자, 몇 번을 펌퍼질하면 바람이 다 들어갈까요? 10번 하면 다 들어갈까요? 네. 자, 최소한 20번. 자, 힘차게 바람을 넣으면서 나는 내가 좋아를 반복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크게 시작. 나는 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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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세요. 크게. 나는 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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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앉아있어요. 내가 좋다는데 남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는데. 나는 내가 좋아 죽겠는데. 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남 눈치 본다고 내가 좋다는 이야기는 못했죠?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자, 자기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자, 자기 이름을. 자, 제가 항상 외치게 만드는 자기 암시문이 있는데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 소리를 크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크게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네. 자, 동문아!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었으면 안 돼. 넌 없었으면 안 돼. 동문,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분명아, 길을 비켜라. 신님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갔습니다. 신님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갔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참으로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님의 사나이 정동무는 신님의 사랑에 주셨다. 정말로 훌륭하구나. 정말로 훌륭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자, 확장돼서 최고의 큰 웃음 시작. 자, 여기 웃음 교실에 제가 웃음을 주니까 이상하네. 아, 웃음 교실에.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그죠? 저는 이제, NLP 전문가이면서 NLP 속에 웃음이 있어요. 원래 NLP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변화 심리학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웃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총장님도 아까 계속 잘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해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연애를 해라. 자, 나 자신과 연애를 한다. 시작. 나 자신과 연애를 한다. 자, 자기가 연애를 하면 이렇게 마음의 평화, 건강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들이세요. 이게 다 주어진다는 거. 요거 한 페이지만 가지고 한 시간대가 강의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오늘 맛배기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권위적인 인물, 즉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강도 높게 반복적인 우질함과 신체적인 체벌을 했다. 돈 번다고 바빠서 우리를 그냥 내팽겨 써놓고 알아서 크게끔 밖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났죠. 자, 일단 이 부정적인 자아가 생기면은 우리 자아는 그 믿음을 계속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심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계속 소심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계속 부족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믿음을 바꿔야 돼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멋진 사람이냐 이거죠. 자,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같아요.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무한한 용량을 갖고 있죠. 자, 하드웨어 용량이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드웨어 용량 다 쓰세요? 어떤 사람은 이메일,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 몇 개밖에 못 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드웨어 용량처럼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능력, 하드웨어 용량을 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프로그램이 잘못 깔려가지고 바이러스가 먹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럼 바이러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 하드웨어 용량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요.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계속 자기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NLP라는 거예요.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자, 과거의 그 상처를 찾아서 하나씩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잠재의식 속에 다시 심어주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재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체면과 NLP를 활용할 때. 자, 체면이 뭔지 아시는 분? 체면? 체면은 다 TV에서 한번 보셨죠? 자, 오늘 체면을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면은 자, 마음이 편안한 상태. 시작. 마음이 편안한 상태. 한 가지에 집중되는 상태. 한 가지에 집중되는 상태. 자,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면은 편안하죠? 네. 자, 영화를 볼 때 집중되죠? 네. TV 드라마 볼 때 집중되죠? 네. 오늘 제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체면입니다. 자, 이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된 그 상태에 자, NLP를 활용해서 NLP. 자, NLP는 바로 오감을 활용한 마음의 치료법이죠. 자,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연상하고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자, 신체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마음속에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감 활용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고 좋았던 일은 대충 그냥 분리를 시켜서
자, 남의 일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이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여러 문제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이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체면 상태의 머리에 기억을 올리게 되고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있다면 그런 실습을 조금 해도 괜찮은데 지금 몇 시까지 가면 되죠, 총장님? 그럼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거는 제가 따로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충 알겠죠? 자, 이렇게 의식 차원에는 결단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할 것인가? 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만남 시작. 첫 만남. 자, 자기 긍정 대화. 자기 긍정 대화. 감살기. 감사하기. 목표 자기 암시. 목표 자기 암시. 이미지 시각화. 이미지 시각화.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긍정 자기 암시 낭독. 발성과 웃음. 발성과 웃음. 밑에 뭐 다 있지만 일단 1, 2, 3, 4까지 대충 한번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힘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첫 만남. 첫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내 안에 사랑을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기는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도 심리적인 아기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꽃을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새끼밥을 먹잖아요. 새끼밥은 신체에 주는 밥이잖아요. 자, 심리적인 밥은 뭘까요? 심리적인 밥.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밥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마치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 세상에 내가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되죠. 이른바 심리적 산소가 결핍된 상태.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근데 물 밖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들 심리적인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외롭고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런 고립된 상태에 있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미선 씨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모든 비밀,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내면과 외면에 일치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도 있고 이미지 관리를 해서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고여서 누군가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꽁꽁 감춰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은 마음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흐르게 해야 된다. 자, 마음을 흐르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그게 바로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앤 슬리반. 헬렌 켈러에게 앤 슬리반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앤 슬리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 봉당 외에 딴 곳에 있냐고? 없죠? 자, 여러분들 결혼을 잘했다면은 어떤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율로 보면은 80%는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첫 만남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제가 볼 때는 봉숭아학당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오행자 선생님이 다른 걸 모르겠지만 그만큼 참 잘 배워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첫 만남의 그 중요한 의미를 정말 잘 배워서 이렇게 봉숭아학당에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세상은 사랑에 의해서 따뜻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큰 치유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뭐든지 치유를 할 수 있고 뭐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은 항상 승리하는 거죠. 자, 위대한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자, 두 분씩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합니다. 자, 저는 당신에게 앤 술리반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다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창훈 총장님께서 이미 이런 첫 만남 운동을 벌리고 있다는 거, 자,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제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고맙고, 예, 5분? 5분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더 할게요. 자, 이 첫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아 개방을 해야 돼요. 자아 개방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신체 나이는 50대, 60대지만은 심리적 나이는 10대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나의 앞자리 숫자를 떼어버리자. 시작.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자.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자. 자, 다시 어린아이가 되자. 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마치 엄마 앞에서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울고 웃고 모든 걸 표현했던 그 아기처럼 우리가 봉당에 오면은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참사랑이라는 게 참사랑. 참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 마음에서 자,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나의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마저도 사랑하는 상태. 문제마저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참사랑입니다. 자, 참사랑이 뭐라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38선이 있어요. 38선.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38선이 있다고요. 긍정은 참 좋은데 부정은 싫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려면은 긍정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도 사랑해야 돼. 장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사랑해야 돼. 성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사랑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38선 없애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참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외부로부터 지배받는 그 의존적인 성격에서 이제는 내부에서 외부로 뭔가를 나누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게 되고 그 통제력을 갖게 되고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되고 이제는 정말 메슬로의 그 자아 실현의 욕구, 5번째 가장 중요한 욕구지 않습니까? 이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인생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면 정말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예, 참 만남이에요. 참 만남.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 존중하고 공감, 이해를 하고 진정성 있게 나를 표현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환경. 이 환경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게 참 자아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왔을 때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야생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았을 때 야생동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랑의 환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봉송학당에 와서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스스로 큰 열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